미국은 울릉공항 계획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태평양 서쪽 끝 급경사 절벽과 거친 해류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 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울릉도를 일본이 과거 시도했다가 좌초된 여러 도서 공항 사업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복잡한 지형, 강풍과 안개, 해저 지반의 불안정성,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공사비, 이 네 가지 조건만으로도 실패는 예정된 수순처럼 보였다. 특히 미국이 주목한 것은 울릉도의 지질 구조였다. 화산섬 특유의 단단한 안반과 동시에 곳곳에 숨어있는 균열대는 활주로를 직선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미군 내부 보고서에는 울릉공항이 완공된다 해도 악천후 시에는 연중 상당 기간 운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었다. 즉, 민간 공항으로도 군사적 거점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이 판단은 곧 일본 사례와 자동으로 연결됐다. 일본은 수십 년간 도서지역 공항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여러 프로젝트가 계획 변경, 활주로, 단축, 이용률 저조라는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로 분류됐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분석해온 국가다. 그래서 울릉공항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 단지 한국이 자존심을 걸고 무리한 도전에 나섰을 뿐 결과는 달라질 수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러한 판단 뒤에는 냉정한 전략 계산도 깔려 있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에 안정적인 활주로가 생긴다면 단순한 지역교통 인프라를 넘어 감시와 수송, 비상대응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다. 미국은 한국이 그 정도의 기술적 도약을 단기간에 이뤄낼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성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실패하더라도 한국 내부 문제로 끝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울릉공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지켜보며 결과를 예측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이 조용한 관망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다. 일본도 넘지 못한 벽을 한국 역시 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바로 이후 상황을 더 충격적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미국이 놓친 것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계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판단이 굳어진 데에는 일본의 실패 사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도서공항을 건설해왔고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다는 점이다. 해상 매립 방식으로 활주로를 확보하려다 공사비가 폭증했고 예상보다 훨씬 강한 해류와 파랑이 구조물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완공 이후에도 강풍과 난기류로 인해 항공편이 자주 결항되면서 공항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 일본의 경험을 일종의 교본처럼 활용했다. 울릉도 역시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이고 평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실패한 섬공항들과 유사해 보였다. 특히 활주로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지적됐다. 대형 여객기나 수송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선 활주로가 필수적인데 울릉도의 지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빠진 함정은 바로 비교의 방식이었다. 일본은 기존 육상공항 건설 방식을 섬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 즉, 육지에서 성공한 공법을 바다 위로 옮겨놓는 접근이었다. 반면 한국은 울릉공항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달랐다. 하지만 미국은 이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일본이 실패했으니 한국도 실패할 것이라는 단순한 귀납이 모든 분석을 지배했다. 또 하나의 오판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었다. 일본의 도서공항 프로젝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기술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비용은 늘고 초기 설계는 현실과 괴리됐다. 미국은 울릉공항 역시 같은 궤적을 밟을 것이라 봤다. 공정이 늦어지고 예산이 불어나며 결국 타협된 형태의 반쪽짜리 공항으로 남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내부에서 거의 의심 없이 공유됐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상징적 사업일 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 판단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다.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답안지처럼 적용하면서 한국이 준비해온 기술적 선택과 공정관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설계 철학을 간과한 것이다. 이 간과가 훗날 미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로 이어지게 된다. 울릉공항을 대하는 한국의 접근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출발점부터가 달랐다. 일본이 섬 위에 육지공항을 옮겨 놓으려 했다면 한국은
울릉도의 조건 자체를 공항 설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평지가 없다는 사실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설계를 새로 정의해야 할 전제로 삼았다. 이 차이가 모든 결과를 갈라놓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공법 선택이다. 한국은 기존의 대규모 해상 매립 방식을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해상 구조물과 육상 구조물을 결합한 방식으로 활주로를 구성했다. 바다를 완전히 메워버리는 대신 파랑과 해류의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파도가 강한 동해의 특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는 구조를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한 결정이었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해저 지반 역시 철저히 분석됐다. 화산섬 특유의 단단한 안반은 한편으로는 불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물을 고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한국은 이 안반을 활용해 대형 구조물을 정밀하게 고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연약 지반 위에 구조물을 얹어야 했던 일본의 사례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미국이 간과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공정 관리 방식 또한 차별화됐다. 울릉공항은 단계별 검증을 전제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 조건, 파랑, 데이터, 구조물 안정성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설계가 수정됐다. 이는 계획을 고정해놓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미국의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 방식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실패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울릉공항을 단순한 민간 교통시설로만 보지 않았다. 긴급 상황 대응, 물자 수송, 재난 시 접근성까지 고려한 다목적 인프라로 설계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와 구조는 단순한 최소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계산됐다. 이 점에서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공항이 될 여지가 적었다. 이 모든 선택은 외부에서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매우 계산된 결정들이었다.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의한 결과였다. 미국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리고 이 오해는 곧 위성사진 한 장으로 깨지게 된다. 미국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느 한순간의 발표나 공식 설명 때문이 아니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초기 공정 단계에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해상 구조물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공정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였다. 구조물의 배치와 방향, 연결 방식이 기존 일본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 분석가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위성으로 포착된 울릉공항의 모습은 단순한 매립 활주로가 아니었다. 파도의 방향을 정면으로 받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해상과 육상을 잇는 연결부의 각도,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초구조가 동시에 관측됐다. 미국 정보분석팀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내부 검토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의 전제, 즉 일본과 같은 실패 경로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정 속도였다. 울릉도의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잦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 봤지만 실제로는 주요 공정이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정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였고 설계와 시공이 현장 조건에 맞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미국은 2단계에서 처음으로 울릉공항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프로젝트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위성 자료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활주로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길이와 직선성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요소였다. 단순히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이 순간 미국 내부에서는 형상이 드러난 표현 것이다. 그대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울릉공항은 더 이상 상징적 실패 사례가 아니었다. 미국이 보기에 그것은 계산이 다른 프로젝트, 접근 방식이 다른 실험이었고 무엇보다 기존의 분석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미국은 이때부터 울릉공항을 별도의 전략적 대상으로 분리해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한국의 지역공항 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도서 기반 인프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울릉공항의 진전이 명확해지자 미국의 분석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전략적 의미로 이동했다. 가장 먼저 재검토된 것은 동해에서의 접근성과 대응 시간이었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쪽 해상 감시의 전초에 해당한다. 이곳에 안정적인 활주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평시에는 민간 교통의 개선을 의미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함의를 가진다.
미국은 울릉공항이 제공하는 시간 단축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울릉도 접근이 기상과 해상 상황에 크게 좌우됐다. 이는 재난 대응뿐 아니라 군사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력과 물자의 투입 속도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수송 능력 증가가 아니라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의 시간을 압축시키는 요소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 울릉공항은 더 이상 지역 인프라가 아닌 동해 전역의 상황 변수를 바꾸는 요소로 재분류됐다. 이 변화는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공정이 가시화되자 자국의 도서방위와 인프라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제한적으로 접근해왔던 도서공항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릉공항이 보여준 것은 섬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제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례의 생성이었다. 울릉공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시설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기존의 분석 틀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조건에서 실제 운용 가능한 인프라가 현실화되자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는 곧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요인이 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초기의 관망과 회의는 사라지고 울릉공항이 만들어낼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계산하기 시작했다. 단기적인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이 공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동해와 주변 해역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됐다.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조금씩 흔드는 하나의 변수였던 것이다. 울릉공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미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석은 의미를 잃었다. 질문은 완공 여부가 아니라 완공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인식의 전환이었다. 울릉공항은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조건을 재정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미국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지점은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이었다. 울릉공항은 운에 기대어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지형과 해양 조건을 부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설계의 일부로 흡수한 접근 방식이 일관되게 관철됐다. 이는 기존의 대형 인프라 건설 논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이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 점에서 울릉공항을 단순히 한국의 성취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기술력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와 위험관리 방식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드러냈다. 실패 가능성을 숨기거나 미루는 대신 그것을 전제로 설계를 반복 수정하는 방식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효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다. 미국은 이 점을 뒤늦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울릉공항은 일본의 실패 사례와 함께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다시 검토해야 할 기준점으로 떠올랐다. 섬이라는 조건, 험난한 해양 환경, 제한된 공간이라는 요소들이 더 이상 불가능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설계 철학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이는 울릉공항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항 하나를 완성한 것이 아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공식에 도전했고 그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래서 미국이 느낀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이 어긋났다는 인식, 그리고 앞으로 같은 방식의 판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울릉공항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울릉공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 공항은 완공이라는 물리적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선택 방식 자체가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얼어붙었던 이유도 단순히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더 불편해했던 것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판단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규모로만 보면 세계적인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러나 이 공항이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극단적인 자연 조건, 제한된 공간, 높은 기술적 난이도라는 세 가지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한국은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다른 해법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단기간의 성과를 노린 도박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계산의 축적이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필연의 결과로 남았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에 가까운 인식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복잡한 조건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였다. 만약 이런 접근이 울릉공항에서 가능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해상 인프라, 도서,
거점, 극지 환경, 혹은 기존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돼 방치됐던 지역들까지. 울릉공항은 하나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신호였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공항의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넘어 국가가 위험을 관리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쌓였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됐다. 이 증거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과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미국과 일본이 다시 울릉공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더 이상 실패를 전제로 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분석해야 할 성공 모델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은 그 한계를 넘어선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활주로도 구조물도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답안지로 삼지 않았고 강대국의 분석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들이 처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작은 섬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산이 바뀌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특정 국가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경고이자 제안에 가깝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기존의 성공 공식은 점점 더 빠르게 낡아갈 것이다. 울릉공항은 그 변화의 초입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